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 나이 32살 때 사촌동생에게 소개를 받아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린 어여쁜 아내입니다. 연애하던 시절 누구보다 서울 생활을 동경하던 아내를 위해 제가 책임질 테니 결혼해달라 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서울 변두리기는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도 있고 나름 가장으로서 남 부끄럽지 않게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놀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아내도 언젠가부터 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궈낸 성공이라 생각되고 더욱더 기쁩니다. 이제 둘째도 대학에 들어갔고 그간 착실히 저금해둔 게 있으니 학비 걱정도 없고 저도 해야 할 일은 다 끝낸 것 같고 이제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는데 아내는 저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즐기고 싶은 삶은 같이 즐기는 삶이었는데 아내는 아직도 친구랑 노는 게 재밌나 봅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공기 좋은 산에 올라가서 코에 바람도 좀 넣고 내려오는 길에 맛있는 것 좀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싶은데 아내는 어디서 헛바람이 들어서 무슨 모임이니 평생 해보지도 않은 운동 같은 거나 즐기면서 밖으로 돌고 있고요. 둘째가 대학 때문에 집에 떨어져 살게 되니 둘째가 지내던 방이 빈다고 하면서 잠도 따로 자라고 하더군요. 몸이 달아올라 야밤에 아내 옆으로 가서 잘라치면 제 몸에 열이 많아서 싫다고 내쫓기기가 일쑤였습니다. 바닥에서 잘 테니 한 방에서 자자고 빌듯이 부탁해도 제가 코를 심하게 곤다며 거절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내야말로 이제 한참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를 그저 같이 사는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아내가 틈만 나면 누구 언니 만나러 간다, 누구 만나러 간다 하면서 밖으로 돌길래 처음에는 이 여편네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부 생활에 좋다는 약도 구에다가 보약이라고 하고 몰래 먹이고 있는데도 제 생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됐어 거미줄 치겠다는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만들어도 등짝만 두드려 맞고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저도 아내와 한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식놈들도 엄마 편이라고 아빠는 왜 이렇게 엄마를 귀찮게 하냐며 저한테 핀잔만 주고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는가 후회도 되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푸대접받기 일수에 같이 사는 사람 정도의 취급을 받으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포기하게 되더군요. 저도 그래서 아내처럼 여태 돈 버는 데만 급급해서 못 즐겨본 저의 인생을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태 취미라고 즐기고 있는 건 주말에 가는 등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5시쯤 퇴근하고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마저도 마누라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리모컨을 빼앗기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를 하는 게 좋을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제 새로운 취미는 아주 간단하게 발견했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클래식 기타 연주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기타도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기타 연습실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도 할 것 없이 차를 돌려서 연습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잔잔히 들리는 기타 소리도 나쁘지 않고 제 또래의 남자들도 많은 게 세상에 저 혼자 남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동질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당장 연습실을 6개월치를 끊고 새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기타를 취미로 배워보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던가 말던가 하는 시큰둥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평생 일만 해와서 그런지 두꺼워진 손가락으로 내가 기타를 연주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날이 갈수록 손가락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모임 사람들하고 공주에 갔다가 하루 자고 올 계획이니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는 새벽바람부터 밖으로 나간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이기도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른 반찬 몇 가지만 있고 해서 저도 집에 있는 것보다 등산 다녀왔다가 기타 연습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턱쯤 오르니 허기져서 이만 등산은 접고 기타 연습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앞에 도착해서 트렁크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를 톡톡 치길래 돌아봤더니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화장을 안 했는데도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쁜 여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진 않기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알던 사람인가 싶어서 기억을 짜내봤지만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듯한 애매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아줬는데 그녀가 저에게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며 실망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소개해줬습니다. 아내의 친구 중에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아무 설명도 없이 대뜸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밥이나 같이 먹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녀의 뒤를 보니까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낯도 가리고 아무리 아내의 절친이라지만 오래전 몇 번 본 게 전부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중에 기회되면 아내와 셋이서 만나자고 거절을 했죠. 그러자 그녀가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자기랑 둘이서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친구가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러면 그러자고 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산하는 등산로 근처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는 불편한 걸 최대한 티 안 내면서 그녀가 하는 말에 대답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절주절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살 생각이 없었는데 큰언니네 애들이 자식을 낳고 애 좀 봐달라고 해서 올라왔다고 주중에는 애 보느라 밖에도 못 나가고 갑갑해 죽게 서서 주말에 등산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쩌고 혼자 다니시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라 하면서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다시 돌싱이 됐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애가 안 생겨서 그 일로 다투다가 이혼을 당했다나 어쨌다나 애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젊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꾸 술 한 잔만 하자는 말에 저는 오늘은 차도 끌고 왔고 오늘 기타 연습실에 연습을 하러 갈 거라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타를 칠 줄 아냐면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취미 삼아 하고 있다고 말하니 그녀가 어머 나는 음악하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더라. 이러면서 저의 취미를 칭찬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말투가 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 제가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녀를 제 차 옆에 태우고 기타 연습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만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아무튼 기타 연습실에서 서툴게 기타를 치고 있는데도 한 곡 한 곡 연습이 끝날 때마다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는 모습에 괜히 기분이 다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리 2시간을 그녀는 저의 서투른 기타 연주만 보고 있었는데도 전혀 지루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노래는 뭐냐고 묻거나 알만한 노래를 연주하고 있으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반응을 해주는 모습에 저에게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실을 나오고 나니 저녁 6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녀에게 집이 어디냐고 밤이 늦었으니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저에게 저녁같이 안 먹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도 주말에는 애를 봐줄 필요가 없으니 혼자고 저도 집에 가봐야 마른 반찬에 식은 밥 정도나 먹겠다는 생각에 그러자고 했죠. 차가 있으면 보통 술은 입에도 안 되는데 그녀가 술 딱 한 잔만 하자고 하는 말에 넘어가 결국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기분도 좋고 예쁜 여자. 가 제 말에 반응도 잘해주면서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두 잔 들이키다 보니 딱 한 잔만 마시기로 했던 게 무색하도록 벌써 둘이서 소주를 병을 비운 상태더라고요. 얼큰하게 취해서 나와 택시를 잡아줄 테니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대뜸 뭐하러 돈을 2번을 쓰냐면서 저쪽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라면 쉬기가 살짝 오를 만큼의 술이었는데 그날따라 술기운 때문인가 그녀와 함께했던 오랜만에 느낀 즐거웠던 하루 때문인가 이미 제 발걸음은 그녀의 뒤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그녀와 함께 합을 맞추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최초의 일탈과 최고의 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제 팔을 베고 누워있는 그녀에게 절친의 남편인 저와 보낸 하루가 후회가 되지 않냐고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피차 외로운 사람끼리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된 것이 아니냐며 오빠는 이게 불편하냐고 되려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서 그녀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방금 전 저의 대답 때문인가 전날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에서 그녀를 내려주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후회인지 무엇인지 몰라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언제 제 핸드폰에다가 자기의 번호를 저장해 놨는지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이게 제 번호니까 마음이 정리가 된다면 다시 연락달라고, 자기의 주말은 오빠를 위해 항상 비워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내 모르게 종종 그녀와 주말에 함께 등산을 하고 기타 연습을 하고 그날처럼 하루를 같이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에서 찬밥 대접을 받는 건 여전하고요.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롭게 시작한 저의 인생 2막을 힘 닿는 데까지 즐겨볼 계획입니다.